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남자는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초라한 원룸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나곤 했어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매일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만난 남자와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처음 만난 남자에게 제 몸을 맡기고 그 손길과 모든 것을 받아낼 때 비로소 제 외로움이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에 모텔에서 끝없이 뒹굴며 제 몸을 남자들에게 맡겨버리곤 했죠. 제 인생에 그만큼 남자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을 위해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단순히 탐닉의 대상으로만 보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자와 밤을 보내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 짓을 멈출 수 없던 저는 육체도 정신도 망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날도 역시 새로 알게 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던 와중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며 밧줄로 저를 묶고 천으로 눈을 가린 채로 해보자고 제안했죠.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행동이라 저는 순간 흥미를 느껴 허락을 했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색다른 경험으로 사랑을 나눈 뒤 눈을 가린 천을 풀었을 때 제 앞에는 커다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이게 뭐냐고 남자에게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이미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촬영한 상태였고 그 파일도 이미 이메일로 보내놓았으니 소리치지 말라고 했어요. 영화나 성인물에서만 보고 듣던 몰래 카메라였죠. 제 눈을 가린 사이 몰래 장비를 세팅하고 모든 행위를 촬영했던 것이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지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남자는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죠.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까지 모두 복제해 놓은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한 협박이 생각나 어쩔 줄 모르고 며칠간 집에 혼자 숨어 지내며 펑펑 울기만 하였죠. 그렇게 집에 숨어 지낸 며칠이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동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집 주소까지 알고 집 앞까지 찾아온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교외의 펜션으로 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룻밤 동안 내 요구를 들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했고 벼랑 끝에 몰린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하룻밤 동안 저에게 본인의 욕구를 모두 쏟아내었어요. 저는 치욕스러움에 반항하고 싶었지만 동영상을 삭제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남자의 욕구에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밤새도록 받아내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말이 처음과 달라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조심스럽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 남자는 약속대로 동영상을 지워준다고 하였어요. 제 눈앞에서 처음 찍혔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었죠. 저는 치욕스럽고 힘들었지만 동영상을 지우게 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정신을 다 잡으며 다시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어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에 집도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며 저를 찾지 못하게 개명까지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일상은 시작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그날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제 상처받은 몸과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죠. 남자에 기대지 않고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 보고 독서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 자신을 가꾸며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니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언제부턴가 남자에 관심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만 산다면 남자는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따금씩 그날의 무서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고 그 대상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를 술 취해서 거리에서만 만나봤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전혀 몰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 괜찮은 남자 소개를 부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고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밤거리에서 만난 남자와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제 아픈 과거를 말할 순 없지만 그 따뜻함으로 제 상처받은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같이 커졌어요. 만약 이 남자가 내 과거를 안다면 저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쌓여갔고 가끔 과거의 남자친구를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몇 명 사귀어봤는데 네가 최고라는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넘기곤 했죠.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 남자를 놓아줄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귄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 더러워져 버린 몸에 이 좋은 사람의 몸을 섞어버릴 순 없었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함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였죠. 당일치기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남자친구의 기다림이 너무 고마워 이번 여행에는 제 몸과 마음을 열어보기로 용기 내었죠. 남자친구는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예약하며 여행 준비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한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준 남자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자고 생각하며 남자친구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남자친구가 차로 저를 태워가는 길이 익숙했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불안함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죠.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던 숙소는 바로 1년 전 제가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긴 그 펜션이었죠.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약 잘하지 않았냐며 신나 있었고 저는 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더욱더 울고 말았죠. 여행을 망치고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그 좋은 사람을 제 옆에 있게 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당한 뒤 저를 잡기 위해 수없이 연락하며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역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1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정말 남자의 모든 관심을 끊어버린 뒤 친구들도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저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모든 게 과거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후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때 동안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학교 근처의 작고 빈티지한 카페에서 알바생을 구한다길래 전화드리고 다음날 바로 면접 보러 갔는데 나보다 한참 커 보이는 여자 알바생분이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방긋 웃어주는데 와, 난 여긴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빙 보는 직원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는데 기럭지가 얼마나 길쭉길쭉한지 얼핏 봐도 완전 모델 포스 뿜뿜 풍겨오는 데다가 얼굴까지 주먹만한 게 인형같이 이쁘고 잘생겨서 갑자기 기가 팍 죽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암튼 그 순간 잠시나마 난 모지하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5분 남짓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잘생긴 남자 직원분이 오셔서 커피 괜찮아요? 라길래 너무 젊어 보여서 당연히 직원분이라 생각하고 끄덕끄덕거리며 네, 커피 좋아요. 그랬죠. 잠시 뒤 그 잘생긴 남자가 커피를 들고 와서 내 앞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이런 일 한번 해보셨어요?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키와 몸무게부터 물어보네요. 보통 나이는 몇 살이냐, 서빙 경력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우선일 텐데 외모부터 따져 물으니 황당할 수밖에요. 네, 저는 165cm의 몸무게는 50 중반쯤 나갑니다. 했더니 남자친구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왜요? 근데 제가 면접 보러 와서 이런 것까지 댁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제가 좀 독특한 성격이라 평범한 건 싫어해서요. 그리곤 또 눈을 자꾸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와꾸는 나쁘지 않네요. 그러더니 합격이럽니다. 알바는 안 해보셔서 처음에는 힘든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러길래 네, 저는 뭐든 잘합니다 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이 너무 젊어 보여서 사장님인 줄도 모르고 저기요, 근데 사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라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물으니까 한참 웃으시면서 내가 사장인데 그러시며 저한테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다며 놀리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바로 채용됐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정도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나도 커피도 만들고 빵도 굽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난 청소, 서빙 계산의 무한반복. 괜히 심통나서 사장님한테 틱틱댔다. 난 왜 커피도 빵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사장님은 넌 요리 못하게 생겨서 안 시켜 그러시대요. 우리 사장님은 매번 날 놀리고 짓궂은 장난을 치며 괴롭히면서도 무거운 거나 뜨거운 건 못 들게 하고 나한테는 매번 살갑게 챙겨주시는 자상한 스타일 남자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 몰래 약 사와서는 먹으라고 따뜻한 물도 챙겨주셨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매일매일이 설레었어요. 사장님은 누가 봐도 정말 훈훈하게 생겼어요. 키도 188cm의 얼굴도 주먹만 하고 어릴 때는 잠깐 모델 생활도 하셨다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대요. 근데 나이가 35살, 저랑 15살 차이가 났죠. 방학 기간 동안 2달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학기 중에도 일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학기 중에 원래 친구들과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커피 타는 거 가르쳐 준다길래 계속 일하겠다고 했네요. 솔직히 그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단 카페에서 사장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하루는 손님도 없고 한가해서 사장님이랑 탁자에 앉아서 가만히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넌 왜 맨날 사장님이라 해? 오빠라고 좀 해봐.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오빠라고 부르는 건 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살이면 15살이나 차이 나는데 완전 아저씨지. 왜 오빠예요? 그때 사장님이 너 나랑 안 친해. 너무하네 라며 삐진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길래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사실 호칭까지 편하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앞으로 오빠라 부를 테니까 삐친 척 그만하라고 고개 들라고 머리 살짝 잡고 사장님의 고개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내 코앞까지 확 다가오는데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그대로 한참을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너무 떨리고 두근거리는 게 순정 만화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설레어왔어요. 사장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우리 카페 다른 곳으로 확장이 전하기로 했어. 민정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네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확장이 전하면 내가 알바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사장님하고도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당황해 하시면서 왜 우냐고. 우리 민정이 왜 울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오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하며 벌떡 일어나 사장님께 안기면서 울기 시작을 했죠.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난 그때까지 사장님과 생이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더 울었어요. 민정아, 너 혹시 나 좋아하니? 사실 나도 너가 면접 보러 온 날부터 관심 있었어. 나도 너 이렇게 그냥 보내기 싫어. 그러더니 우리 카페 어디로 이전하는지 아냐고 묻는데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장님 눈을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며 몰라요.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 기존 카페 바로 뒤쪽에 더 넓은 평수로 확장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확 깨더라고요. 난 도대체 왜 온 건지 창피함이 확 밀려오면서 내 옆에서 토닥토닥이던 사장님을 잇는 힘껏 밀쳐내고 너무 민망해서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은 채 마구 쥐어짜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런 내 모습이 웃기신지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알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어갈 무렵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날이 마침 휴일이었다. 오후 늦게 일어나 혼자 넷플릭스로 미드를 정주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밤늦게 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민정아, 뭐해? 나 집에서 미드 보는 중. 오늘 밤에 뭐 할 거야? 난 특별한 일 없는데 집에 쭉 있을 거예요. 왜요? 너희 집 근처에서 술 먹다가 친구들이 이제 간다고 해서. 뭐야? 사장님, 혹시 나 보고 싶어서 카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해본 거지. 그렇게 사장님을 만나러 나갔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밤 10시쯤 되었는데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죠. 너 남자랑 연애는 해봤니? 다른 직원들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일할 때 힘든 점은 없었느냐 등등.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둘 다 주량에 근접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술집에서부터 살짝 필름이 끊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전 집에 가야겠다 하고 오빠랑 같이 나왔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잠결에 뭔가가 이상해서 깨보니 사장님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키만 멀대같이 크고 기생오라비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인 거예요. 낮저밤이 스타일이랄까. 다정다감하고 매너 있는 남자라고만 생각하다가 새로운 모습에 홀딱 빠지고 만 거죠. 비록 나이차가 15살이나 나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좋고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속궁합까지 좋으니 이 남자가 혹시 나랑 천생연분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웬 남자가 저리도 곱상하게 생겼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5살 나이차도 불구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무심한 듯 챙겨주는 사장님이 점점 남자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죠.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은 안 했었지만 술 먹고 사고 친 날 이후부터
퇴근하고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잠깐씩 놀다 가곤 했네요. 한마디로 엔조이 비슷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까지는 남자 쪽의 나이도 너무 많았고 제가 너무 어렸기에 그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여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내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카톡 프사에도 늘 자기 얼굴만 떡하니 올려져 있으니 저는 당연히 미혼일 줄로만 알았죠. 결혼 5년 차인데 아내랑 사이가 워낙 좋지가 않아 2년 전부터 별거를 하는 중이라며 이혼 서류의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대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사장님 쪽에서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요구했지만 아내 쪽에선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대요. 불행한 결혼 생활에 별거 중인 유부남이란 사실을 내 앞에서 털어놓는데 미안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곤 나는 유부남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화가 나기는커녕 울먹이고 있는 그 남자가 갑자기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아도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그 남자와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남자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다면서 돌싱이 되어 찾아오겠다는 사장님. 민정아, 나 이혼하고 오면 받아줄 거지.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러길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죠?